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40대 남성 지급급수 1급 기준으로 1만 원 내외면 가입이 가능하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다 보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모르고 건강보장에 대한 필요성으로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쉽게 생각했을 때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보장 내용이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실손보험과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비교해보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요.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가입하여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에서 지원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치료비를 균등하게 보장해주고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정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같은 경우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여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외 건강 상태나 직업으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따져 보험료를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빠진 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40대 남성 지급급수 1급 기준으로 1만 원 내외면 가입이 가능하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으로 돌아와서 장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자료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암의 경우 치료비의 95%를 지원해주고, 수술치료 시에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자 역시도 95%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시에도 90%의 치료비 지원, 결핵, 화상이나 외부 요인으로 상해를 입었는데도 이게 부상 정도가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 치료의 경우 적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 추가암이 재발되어 직접적인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정특례 제도를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산정특례 제도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내의 혜택이기 때문에 처음 언급드린 것처럼 비급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비급여 치료로 분류되는 신기술이나 항암 치료 시에 보완이 될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보험과 연계한다면 이런 단점들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 과한 치료비로 인해서 생계에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연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이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소득 분위를 1부터 10까지 나누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의 국민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연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혜택 역시도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요.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과 같이 선택적으로 고액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의 경우 이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사실 태풍, 우박, 폭설 등과 같이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을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이 혜택은 재난급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비가 생길 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본인부담금 상한제와는 다르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 기존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금액만 산정했던 것과는 달리 24년 1월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분들은 본인 의료 부담액이 8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80%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외 중위소득 50%부터는
본인 의료 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간다면 50%부터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존 보험이나 특정 단체 등을 통해 지원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미 받은 부분이 사후 확인된다면 받은 만큼 환수가 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혜택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분들 중에서도 치매,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새 많이 이슈화되는 출산율 감소와는 반대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총 5가지 영역의 52가지 항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점수하여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6가지 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과 같은 실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시설급여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이동 변기나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용품, 요실금 팬티와 같은 복지용구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자 조건에 따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혜택은 임신 출산 관련 제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라는 이용권을 지원해준다는 제도인데요. 잠깐 언급드렸던 출산율 저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은 임신 출산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2세 미만의 영유아 법정 대리인이고요.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 만약 다태아라면 140만 원이고, 만약 산모가 청소년이라면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 전 신청하여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의료 목적이라면 큰 제한 사항이 없이 산모,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치료비라면 대부분 보장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만 항상 강조해드린 것처럼 진단비보험, 수술비보험 이런 거 없이도 큰일 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혜택들을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 부담이 안 되는 금액 내에서 필요한 보험만 보완하신다면 건강상의 염려나 노후 보장 등으로 걱정되셔서 과도하게 나갔던 보험들을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보험 포인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나 알려드릴 내용이 생긴다면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